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단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독일의 한 자동차 기업에서 한국에 이 기술을 당장 가져오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곧 중국에게 기술력으로 밀리게 될 거라며 한 기술자가 임원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기술자는 한국의 이 엄청난 기술은 지금 전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이고 하루라도 빨리 도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몇몇 임원들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고 비판했는데요. 결국 한국의 이 기술력 도입으로 인해 또다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 기업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한국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네트 밀러예요. 올해 35살이고 BMW 자율주행 개발팀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민행 공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공학도지만 집에서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BMW에서 40년 넘게 일하신 베테랑 엔지니어셨거든요.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차고에서 자동차를 만지작거리며 보낸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추억이에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자동차 업계에 발을 들이게 됐죠.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는 BMW의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이에요. 특히 레벨 4 자율주행을 위한 AI 반도체 개발이 제 주 업무죠. 독일의 자동차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지만 최근 들어 큰 고민에 빠졌어요. 자율주행 센서의 데이터 처리 지연 문제 때문이었죠. 우리 팀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는 초당 100TB가 넘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해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 수십 개의 센서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기존 반도체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처리 지연이 0.1초만 발생해도 자율주행차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죠. 유럽과 미국의 유수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해봤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성능은 물론이고 전력 소비량도 너무 높았어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심각하게 감소시킬 정도였죠. 매달 수백만 유로의 개발비가 들어가는데도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팀원들의 사기도 바닥을 쳤어요. 수석 엔지니어인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해결책을 찾아보곤 했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독일 엔지니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특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아버지의 기대감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BMW의 첫 여성 수석 엔지니어가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주말 가족 모임 때마다 저를 자랑하시곤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제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보시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어요. 남편도 많이 걱정했어요.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사고가 나는 악몽을 자주 꾸었죠. 엔지니어로서의 책임감과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경쟁사인 아우디가 한국에 반도체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가 왜 한국 반도체를 써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공개한 테스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기존 반도체 대비 처리 속도가 90% 이상 빨라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전력 소비량은 70%나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독일 자동차협회의 공인 테스트 결과까지 나오자 더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특히 시니어 엔지니어들의 반발이 심했죠. 독일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아시아 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엔지니어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요. 결국 용기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평소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40년 넘게 유럽 기술만 고집해온 BMW가 아시아 기업의 문을 두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나요. 처음 방문한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현대적인 건물들과 빠른 인터넷,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반도체 기업의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클린룸의 규모는 축구장 20개를 합친 것보다도 컸어요. 3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AI 반도체는 머리카락 두께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죠.
독일의 정밀 기술을 자랑스러워하던 제가 무색해질 만큼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연구원들의 열정이었어요. 평균 나이가 저보다 어린데도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대단했죠. 특히 여성 연구원들이 많다는 점도 놀라웠어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여성 엔지니어를 낯설어 하는데 이곳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 연구원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밀러 씨의 기술에는 국적이 없잖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혁신적이냐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제 안의 편견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제가 되어야 했죠. 민헨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팀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은 금세 팀원들로 가득 찼죠. 모두들 제가 한국에서 무슨 소식을 가져왔는지 궁금해했어요. 한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특히 수석 엔지니어 토마스의 반응이 거셌어요. 40년 경력의 그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한국 기술을 도입하자는 게 말이 되나? 우리가 지난 100년간 쌓아온 전통은 어쩌고? 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른 엔지니어들도 그의 편을 들었죠. 하지만 저는 준비해온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 반도체의 성능 테스트 결과, 전력 효율성 데이터, 안정성 검증 자료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특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한국의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요. 매년 자율주행 개발에 5억 유로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레벨 3도 완성하지 못했어요. 반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2년 안에 레벨 4 달성이 가능해요.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먼저 호응하기 시작했죠. 특히 AI 개발팀의 마르쿠스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우린 이미 너무 늦었어요. 테슬라는 물론이고 중국 기업들도 우리를 앞서가고 있죠.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에요.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시작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연구소의 테스트 트랙에 10대의 차량이 나란히 서 있었죠. 각각의 차이는 한국의 AI 반도체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테스트를 지켜보기 위해 경영진과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였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첫 테스트는 기본적인 자율주행 성능 평가였어요. 복잡한 도심 환경을 재현한 트랙을 자율주행으로 완주하는 거였죠. 기존 시스템은 평균 3번의 개입이 필요했는데 새로운 시스템은 단 한 번의 개입도 없이 완주했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죠. 더 인상적이었던 건 악천 후 테스트였어요. 인공적으로 폭우와 안개를 만들어내고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을 연출했죠. 기존에는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새로운 시스템은 거뜬히 해냈어요. 한국 반도체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특히 전력 소비량 측정에서는 모두가 놀랐어요. 4시간 연속 주행 테스트에서 기존 시스템은 배터리의 40%를 소모했는데 새 시스템은 12%밖에 소모하지 않았거든요. 이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의미였죠. 테스트가 끝난 후 열린 임원회의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CEO가 직접 저를 안아주시며 BMW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토마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 음식을 사와서 팀원들과 나눠 먹으며 한국의 기술력을 칭찬하곤 해요. 우리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 배울 점이 정말 많아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이 새삼 감동적이었죠. 테스트 결과는 곧 언론에 공개됐어요. BMW, 자율주행의 새 시대를 열다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미디어를 장식했죠. 특히 전력 소비량을 70% 줄이면서도 성능은 90% 향상시켰다는 점이 큰 주목을 받았어요. 경쟁사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선택을 비웃었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 기업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직접 우리 연구소를 방문하기도 했죠. 변화는 내부에서도 일어났어요. 개발팀 회의에서는 이제 안 된다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질문이 더 많이 나와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조직 문화였어요. 수직적이고 보수적이었던 분위기가 훨씬 유연해졌죠. 젊은 엔지니어들의 의견이 더 자주 채택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과의 협력도 더욱 긴밀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반도체를 공급받는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양국의 장점을 결합해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성과 덕분에 저는 최근 BMW의 최연소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여성이자 젊은 리더로서 제가 받은 신뢰가 무척 자랑스러웠죠.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내가 자랑스럽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더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과 함께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거든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함께 개발하는 거예요. 서로의 강점을 더 잘 이해하게 된 만큼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자율주행 모드를 켤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제가 타고 있는 이 차에는 이제 독일의 장인정신과 한국의 혁신이 함께 숨쉬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모습이 아닐까요? 토마스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한국 기술을 도입하면 우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어. 게다가 우리 고객들이 독일 차에 한국 부품이 들어간다는 걸 알면 실망하지 않겠나? 그의 우려는 이해할 만했어요. BMW는 늘 독일 기술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객들은 우리 차가 얼마나 안전하고 혁신적인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애플 아이폰도 한국 부품을 쓰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잖아요. 이 말에 토마스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회의는 4시간이나 이어졌어요. 치열한 토론 끝에 결국 한국 기술 도입을 시범적으로 진행해 보기로 했죠. 첫 단계로 연구용 프로토타입 10대에 한국의 AI 반도체를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만약 결과가 좋으면 전체 생산 라인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죠. 테스트 준비를 위해 저는 다시 한국을 오가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상회의로 기술 미팅을 하고 한국 엔지니어들과 밤낮으로 소통했죠. 문화의 차이도 있었고 언어의 장벽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하나씩 극복해 나갔어요. 특히 한국 엔지니어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독일에서라면 몇 달씩 걸렸을 의사결정이 하루 만에 이뤄지곤 했죠. 처음에는 그들의 속도를 따라가기 벅찼지만 점차 이런 문화가 왜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팀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하던 토마스조차 이렇게 체계적일 줄은 몰랐다며 감탄하기 시작했죠. 젊은 엔지니어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김치와 비빔밥이 오가는 광경도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테스트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게 달라졌어요.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처리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고 전력 소비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죠. 특히 실제 도로 테스트에서 사고 위험률이 9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토마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던 날이 기억나요. 아네트, 당신이 옳았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네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40년 경력의 베테랑이 젊은 여성 엔지니어의 판단을 인정해준 거였으니까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을 우리의 시스템에 완벽하게 통합하고 더 나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제 우리에겐 든든한 파트너가 있으니까요. 테스트 결과가 공개되자 유럽 자동차 업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 BMW가 한국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폭탄과 같았죠. 자동차 전문 매체들은 앞다투어 독일 자동차의 대변신이라는 헤드라인을 실었고 전문가들은 이를 자율주행 기술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평가했어요. 투자 시장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BMW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45% 급등했죠. 투자자들은 BMW가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전통 자동차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특히 전력 소비를 70% 줄이면서도 처리 성능은 90% 향상시킨 기술력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컸죠. 경쟁사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BMW가 미쳤다며 비웃었던 그들이 이제는 저희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연락해오기 시작했죠. 메르세데스 벤츠의 CTO는 직접 미넨까지 찾아와 우리도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싶다고 했어요. 폭스바겐도 한국 반도체 기업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내부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가장 보수적이었던 토마스는 이제 한국 기술의 전도사가 됐어요.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 음식을 사와서 팀원들과 나누며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게 정말 많다고 말하곤 해요. 심지어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받아 공부하는 모습도 보였죠.
젊은 엔지니어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 있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과감한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자는 한국식 개발 문화가 우리 팀에도 스며들기 시작했죠. 분기별 성과 평가에서도 혁신적인 시도를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고객들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시범주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100명의 고객 중 98명이 혁신적이라고 평가했죠. 특히 도심에서의 자율주행 성능은 테슬라를 능가한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어요. 한 고객은 마치 미래에서 온 자동차를 타는 것 같다고 말했죠. 생산 라인은 24시간 풀가동에 들어갔어요. 예약 주문이 폭주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120%까지 올랐죠. 직원들의 야근이 걱정될 정도였지만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우리가 자동차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저희의 성공 사례는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독일의 대표적인 기계 제조사들도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지멘스는 한국에 로봇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고, 보시는 반도체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했던 건 여성 엔지니어들의 성장이었어요. 저를 롤모델로 삼는 후배들이 늘어났고, 이제는 신입 엔지니어 채용의 30%가 여성일 정도가 됐죠. 독일 공학계에 깊이 뿌리박힌 남성 중심 문화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단순히 반도체를 공급받는 관계를 넘어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죠. 양측의 연구진이 정기적으로 오가며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문화의 융합이에요. 독일의 체계적인 공학 방식과 한국의 빠른 실행력이 만나 시너지를 내고 있죠. 우리는 이제 매주 화상회의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분기마다 공동 워크숍을 진행해요. 언어의 장벽도 AI 통역 시스템으로 해결했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우리는 이제 자율주행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이동수단을 구상하고 있어요. 독일의 기술력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면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요. 이런 게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모습이 아닐까요? 매일 아침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해요. 우리가 만든 변화가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 두 나라의 문화와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됐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혁신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요. 3년이 지난 지금 BMW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율주행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전기차 판매량도 테슬라를 추월했죠. 전문가들은 이 모든 성공의 핵심에 한국 기술이 있었다고 평가해요. 특히 자율주행용 AI 반도체는 이제 업계 표준이 됐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상상 이상으로 확대됐어요. 처음에는 반도체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배터리, 센서,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까지 협력 분야가 크게 넓어졌죠. 미넨 근교에 설립한 한국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소는 이제 유럽 최대의 자동차 기술 연구소로 성장했어요. 매달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양국을 오가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의 기술 문화예요. 처음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게 혁신의 원동력이란 걸 알게 됐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하려고 하죠.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우리 모두의 롤모델이 됐어요. 한국의 영향은 기술을 넘어 기업 문화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직적이었던 조직 구조는 더 유연해졌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죠. 특히 젊은 인재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화가 정착됐어요. 20대 엔지니어의 제안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과감히 투자하고 있죠. 이제는 다른 독일 기업들도 우리의 변화를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한국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메이드 인 코리어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엔저니드 위드 코리어를 최고 프리미엄의 상징으로 여기게 됐죠. 심지어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한국 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도요타의 CEO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렸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카이스트, 서울대 같은 대학들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그들의 실력이 MIT나 스탠포드 못지않더라고요. 오히려 실무 적응력은 더 뛰어났죠. 이제는 유럽의 수많은 공대생들이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어요. 독일 공대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자리 잡았을 정도예요. 개인적으로는 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9살 된 제 딸은 이제 K-팝을 들으며 한국어를 공부하죠.
엄마, 나중에 한국에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남편도 주말마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한국 문화의 팬이 됐죠. 우리 회사의 변화는 독일 산업계 전체의 변화로 이어졌어요. 지멘스, 보시 같은 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과 효율적인 연구개발 프로세스는 이제 독일 산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한국 EU 기술혁신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반도체, AI, 로봇공학 분야에서 한국과 공동 연구를 확대하기로 한 거죠.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EU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핵심 기술 동맹국으로 지정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죠. 한국 방문은 이제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됐어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혁신을 발견하게 되죠. 초고속 충전소가 가득한 거리, 완전 자율주행 버스가 달리는 도로, 로봇 배달부가 활보하는 보도. 마치 10년 뒤의 미래를 미리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트윈 기술은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국 기업들과 일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겸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더라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의 이런 정신이 독일의 장인 정신과 만나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완벽을 추구하되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새로운 모토가 됐죠. 얼마 전에는 제가 독일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어요. 시상식장에는 특별히 한국의 협력 기업 대표들도 참석했죠. 수상 소감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의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에게 혁신의 새로운 길을 보여준 한국입니다. 그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성공 사례는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필수 케이스 스터디가 됐어요. 어떻게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기술 혁신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죠. 특히 한국과의 협력 모델은 글로벌 기업들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우리 차에 타면서 생각해요. 이 차 안에는 독일의 장인정신과 한국의 혁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모습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라면 어떤 혁신도 가능할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니까요. 한국과 독일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특히 우리의 다음 프로젝트는 더욱 흥미진진해요.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이죠. 이것이 실현되면 또 한 번 자동차의 역사가 새로 쓰여질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이 있을 거예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국의 놀라운 점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먼저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죠. 반도체, AI,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연구 개발 속도가 놀라워요. 유럽에서 3년 걸릴 일을 1년 만에 해내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웠죠. 인재 육성 시스템도 대단해요. 젊은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정말 뛰어나요. 카이스트, 서울대 같은 대학의 연구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특히 산학협력이 긴밀해서 졸업생들의 실무 능력이 탁월하죠. 기업 문화도 배울 점이 많아요. 빨리빨리 문화가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게 혁신의 원동력이더라고요. 의사결정이 빠르고 실행력이 뛰어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정신이 인상적이었죠.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예요. 5G는 물론이고 이제는 6G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죠.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하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도 편리해요. 이런 인프라가 새로운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위기 대응 능력이에요. 반도체 부족 사태 때도 한국 기업들은 발 빠르게 대처했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 강국이 된 것도 대단해요. 한국의 교육열도 인상적이에요. 평생학습이 일상화되어 있고 직장인들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해요. 이런 학습 문화가 빠른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혁신에 대한 열린 자세예요. 전통과 첨단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유연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큰 장점이 되고 있죠. 글로벌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하고 선도하는 능력도 놀라워요. K-팝, K-드라마를 시작으로 이제는 K-테크까지 한국은 세계 문화와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요.
한국의 이런 장점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갈 거라 확신해요. 저희 BMW도 한국과 함께 성장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